어머님들 안녕하세요. 공나라관 원장 조은아입니다. 이제 아이들 곧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되죠. 어머님들 걱정 많으실 거고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 많으셨잖아요. 미리 저희 학원 선택해 주신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의도 요고 1학년부터 먼저 내신 대비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좀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명 여의도 요고 1학년 국어 내신 비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눠가지고 어머님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특징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틀입니다. 어떤 틀이 있냐면 국어 내신 대비 핵심이 아무래도 담당 선생님들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나 되시거든요. 그래서 1학년 국어 담당 선생님들의 필기를 아이들이 이제 각 반마다 어떤 애들은 뭐 A반 A 선생님한테 듣고 어떤 애들은 B 선생님한테 듣고 어떤 애들은 이제 C 선생님한테 듣는다면 A, B, C 선생님들의 국어 필기를 다 이제 섞어서 일명 교차 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차 필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의 필기를 다 취합해서 그걸 이제 저희 조교진들이 교차 필기본으로 다 합본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들의 모든 수업이 다 들어가 있겠죠. 이 필기본에. 그래서 반드시 요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학원 설명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수업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지막 수업의 필기, 좀 많이 찝어주시거든요. 왜 찝어주시는지는 제가 설명회 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족집게 수업의 필기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교차 필기본, 그리고 제일 잘 못하시는 선생님의 마지막 필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신 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고등국어 내신 경력이 저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등국어 내신만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지 내신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어머님들? 자,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제가 이제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의 개념 체화를 돕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후 활동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금방 또 증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타과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 들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클리닉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1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책상이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업 후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적용 테스트를 하고 또 그것까지도 질답을 할 수 있는 조교 클리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로 구성된 조교진 클리닉이 또 추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수업에 대한 백지 테스트,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체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백지 테스트, 그리고 교과서에 달려있는 그 주석들 있죠. 그 주석들을 또 다 외워서 주석 테스트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과서 그 프린트를 줄 거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다 외워서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개념을 체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테스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교사용 문제 자료뿐만 아니라 플러스 외부 연계 문제들까지 다 이제 제가 취합을 해서 아이들한테 문제 자료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거든요. 그래서 떨면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실전과 상당히 유사하게 시간도 딱 정해두고 동형 모의고사를 풀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시험 전에 한 2차례 정도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여의도여고의 내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자체 제작할 거고, 그걸로 아이들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풀고, 그리고 저희 이제 공날 내신 OMR 있거든요. 그 OMR에다가 마킹까지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발의 준비를 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잘 볼 수 있게끔 정말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특징으로 내신을 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천재박 교과서를 쓴다라는 걸 일단 어머님들 아실 겁니다. 그쵸?
국어 원 천재밥 교과서를 쓰고 그럼 이게 끝인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대비를 했었다면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만으로도 다 해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국어는 결국 그렇지 않고요. 65% 정도는 천재밥 교과서에서 나와요. 국어 그 천재밥에서 나오는데 35% 정도는 당해 출제되는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3월 23일에 모의고사거든요. 그 3월 23일 날에 딱 나온 그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4월 중순 또는 말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때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때 또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는 잘 대비를 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야지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대단원 1, 2, 4단원에서 일부가 이제 나오고요. 당해 3월 모의고사에서 문학과 비문학만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EBS 변형이라고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EBS 연계 작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비중이 좀 적고요. 비중이 많은 건 여기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기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문법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문학과 비문학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문학은 교과서에서 그리고 비문학은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모의고사에 나온 문학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교과서와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서 각각 하나씩 또 킬러 문제가 나왔거든요. 가뜩이나 모의고사는 어려 죽겠는데 여기서 킬러 문제까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대처했으면 완벽한 1등급이고요. 그러지 못했으면 이제 1, 2등급의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 2등급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을 조금 알아봤고요. 제가 문제를 조금 발췌해서 어머님들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잘랐어요. 되게 길죠? 이거 고전시가 면왕정가라는 고전 가사 작품인데요. 이거 고1 교과과정 어떤 출판사에도 실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의도여고 이 천재박에도 당연히 안 실려있고요. 면왕정가라는 작품은 주로 이제 고2 때 추가로 배우는 작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거의 다 멘붕. 면왕정가라는 작품 너무 어렵고 시험에 나왔을 때도 너무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3월 23일 날에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면왕정가가 나온다니까 막 허겁지겁 대비를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면 모의고사 본 날 저는 바로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진도 나갈 거예요. 면왕정가라는 작품에 대한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비문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낸 건데 역시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지문 자체가 어렵다 보니 변형 문제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평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학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학 하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비문학 하나를 제가 어머님들께 샘플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천재밥 교과서 65%, 모의고사 35%, 어머님들 저희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만 말하면 또 섭하죠. 왜냐면 재작년에는 또 달랐거든요. 재작년 기출을 또 들어보면 교과 과정에 없는 문법을 막 디립다 내고 거기에다가 천재밥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을 일부 추가했거든요. 자, 저희는 투트랙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작년처럼 모의고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는 모의고사 안 나오고 문법을 위주로 나오는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를 봐서 3월부터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형태소랑 품사랑 단어의 형성이라는 총 문법으로 따지면 이제 범주로 따지면 크게 두 범주거든요. 형태소, 품사, 단어의 형성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 시험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범주가 더 넓은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고1 교과과정에 실려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1, 2월 달에 선행학습 시작할 때 이 파트를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또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3월 달에 진도 나가는 거 봐서 모의고사 들어간대 그러면은 문법 빠질 거고 모의고사 안 들어가는데 그럼 문법 들어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문법은 들어갔었고 교과서는 일사단원의 일부가 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기 시작할 거거든요. 3월 첫 주부터. 그러면 바로 문법 같이 진도 빼면 됩니다. 여의도여고 1학년반은 학교 진도에 따라서 바로 교과서의 문법 수업을 3월부터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어머님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뭐냐면요. 문법을 막 디립다 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그때의 샘플이에요. 서술형이 막 이렇게 많아요. 서술형 5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3번, 4번, 5번이 다 문법으로 내는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쉽지도 않아요. 게다가 고1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샘플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난이도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단어는 어렵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영역은 평이하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는 쉬운 단어는 그냥 쉽게 내고 어려운 단어는 평이하게 내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평이하게 내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여기는 고도의 밸런스인 거죠. 쉬운 것은 또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는 쉬우니까 그냥 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했는데 그제 큰 거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쉬운 단어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화법과 작문 영역으로 이제 그 단원을 뺀 단원들이 쉬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파트를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빈출 문제 정도만 푼다 이거죠.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여의도여고에서는 그런 단원의 문제를 어렵게 냈었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단원, 즉 화법 작문과 연계된 단원은 고난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변형되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되니까 지문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면 변형 문제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쉬운 단원의 고난도 문제 풀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변형 문제집 아이들한테 줄 때 쉬운 단원의 고난도 문제 반드시 추가하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거예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게요. 연계 작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서술형 문제가 5개가 들어간다. 이것도 이제 여의도여고 내신의 특징인데요. 연계 작품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천재박의 정주용 작가의 향수라는 시가 실려 있다라고 한다면 정주용 작품의 향수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나오지 않고 얘기해주지 않고 언급한 적 없는데 정주용 시인의 다른 작품들이 막 주구장창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겠죠. 뭐야? 이거 왜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주용의 작품이 교과서에 있다. 그러면 정주용의 다른 작품들을 추가로 공부를 해놨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처가 가능한 거죠. 자, 서술형 문제가 5개입니다. 단답형 3개, 단문형 하나, 그리고 모의고사 킬러 문제로 단답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단답형 3개랑 단문형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고요. 문제는 얘죠. 모의고사 킬러로 문제를 낸 거. 얘가 정말 어려웠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대한 정말 철저한 이해. 그래서 모의고사 비문학 나 학교에서 그냥 이거 다 시험 봤던 거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절대 안 되고요. 모의고사 비문학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풀 때는 한 세트 풀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지문 풀 때 15분 정도 시간 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신에서 과연 그 비문학으로 연계된 문제 풀 때 15분 쓰면 될까요? 50분 동안 26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구조도를 다 짜서 암기를 다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도와줄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 연계 작품을 엮은 공날만의 내신 비책 자체 교재를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천재박에 실려있는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혹은 천재박에 실린 작품과 주제가 유사한 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원리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면 모의고사 비문학을 다 제가 이제 또 손글씨로 작업해서 그 모의고사 지문 채화하는 연습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공날만의 이제 자체, 제가 첫 번째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기출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50분 동안 풀고, 그리고 저희 OMR에다가 다 체크하고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다 하고 한 2번 정도 하고 실제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정말 고생 많죠? 그리고 저도 정말 고생 많죠? 이렇게 열심히 대비하고 제가 끝까지 서포트 할 테니까요. 저희 3월에도 공날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한 전략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또는 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